네, 오늘 저녁에 일단 3차 TV 토론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TV 토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1차 토론은 상당히 좀 뭐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원숙하게 잘 방어를 하면서 마무리됐는데 2차 토론에서 조금 이준석한테 말려든 느낌이 있어요. 이 그 1차 토론에서도 그 이준석 후보의 좀 아나무인식 그런 거센 공세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짜증을 내는 그런 발언을 좀 했잖아요. 토론 테러를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너무 좀 뭐라고 그랬죠? 왜곡한다. 상황을 왜곡해서 주장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두어 번 지적을 했는데 2차 토론에서 또 그랬거든요. 또 그 어떤 이준석 후보의 그 적반하장식 어떤 토론 태도의 문제점을 또 거듭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그걸 노린 거예요. 이준석이 그 2차 토론 끝나고 꼰대짓 했다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빌미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토론 태도의 문제는 그냥 그 토론을 지켜보는 그냥 국민들한테 그 평가를 맡겨놓고 예를 들어 따끔하게 한번 꾸짖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따끔하게 한번 꾸짖고 넘어가고 그렇게 아나무인식으로 거세게 나와도 내용을 가지고 맞받아치든지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는 아예 무시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너 토론 태도가 요로 해서 문제야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준석한테 빌미를 주고 역공 말려들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쟁점에 있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개헌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뭐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의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의 시기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상당히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자기 임기를 2년을 포기하고 3년 뒤에 총선에 맞추겠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거의 뭐 15% 안팎 지금 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내 임기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김문수나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한테 당신 그 개헌의 진정성 있어라고 몰아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어쨌든 임기 중에 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북 문제예요. 대북 문제. 이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남북 정책은 문재인 정부랑은 약간은 궤를 좀 달리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 교류, 남북 협력 이것을 이제 가속화 시켜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지금 보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뭐 친북, 친중, 빨갱이 이런 식의 색깔론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리스크의 해소 이런 식으로 지금 남북 정책의 슬로건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기존의 어떤 민주 진보 정부의 남북 정책과 뭐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내건 슬로건은 그런 보수 쪽에서 워낙 오랫동안 이재명 후보한테 색깔론을 피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조금 더 그래야지 경제도 살고 증시도 살고 하니까 한반도 코리아 리스크를 제거하는 쪽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라는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강조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한미 동맹이죠. 역시 지금 이 김문수 이준석은 아마 협공을 할 거거든요. 1, 2차 토론에서도 계속 친중으로 몰려고 무진애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중 친부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한미 동맹 혈맹 이게 기본이다. 이걸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한반도 주변 외교 이런 쪽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다음 조금 더 얘기 나누면서 짚어보죠. 그렇죠. 정인식 평론가님, 일단은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네. 아마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치열하게 계속 이 공세적이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반미, 친중, 친북 이런 그렇죠. 색깔론 프레임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아마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또 대응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제 3차 TV 토론은 그러니까 1차가 말싸움이었으면 그 2차는 주먹질이었고요. 3차는 이제 칼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거티브의 과열 양상이라고 언론들은 좀 씁쓸한 그런 논조의 사설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자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자신들이 실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공약을 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그런 전략들은 각 후보마다 유사할 거라고 보고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차 토론에서는 공세적인 입장보다는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이었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과 태도 자세 이런 거를 품격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마타도어나 네거티브가 너무 이제 과해지다 보니까 자신을 향한 사실에 대한 왜곡, 하지 않은 말을 전제로 한 질문 이런 것들은 탁탁 쳐내면서 역공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태도는 아마도 3차 토론에서 견지할 텐데 중요한 건 그 역공의 강도가 매우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3차에 나올 이 정치 분야에서는 적어도 이번 선거의 가장 대전제이자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종식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주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비상계엄 해제 동참 안 했냐? 당신이 얘기한 동선을 보아하니 뭐 강남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어디로 갔다가 또 계엄이 또 장기화될 것 같아가지고 뭐 옷이나 이런 것들도 챙기고 또 뒤늦게 왔다라는 부분을 또 짚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네거티브라고 사실 좀 볼 수 없고 검증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당신은 내란 세력과 한 몸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와 원칙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김건희, 윤석열 수사 및 내란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한 몸이 아니라는 걸 밝혀라. 이 얘기를 요구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는 그간 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윤석열이 사용했을 때 일부 특검에 대해서 왜 반대했느냐. 이런 입장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너 명태균 게이트는 뭐야? 왜 아직까지 명태균과 연락을 하고 있느냐. 이런 대목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제들을 다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대 쪽에서는 사법 수호라는 주제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왜 아직까지도 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지적을 뭐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쪽에서 그런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는 부분도 철회를 했었고 대법관들 숫자 늘리는 것도 지금 일부 철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왜 당신들이 해놓고 철회했느냐? 사법부를 흔든다라는 공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표 관리하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철회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법 수호 대 내란 종식이라는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의 대결은 이번 대선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쟁을 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쪽에서 사법부를 흔들지 마라라는 공격을 이재명 후보에게 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의 거센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가려진 측면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도리어 이준석 후보의 그런 네거티브에 가려진 측면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양쪽 주자를 물어뜯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두 자릿수로 올라오는 그런 주목 효과 그리고 두 거대 정당이 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중도층의 일부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 호소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도 두 후보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 거센 공격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고모님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특히 그 역할을 한다면 10 내지 15%를 주목할 수 있는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아마 총 공세를 펼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준석 후보는 지금 뭐 10% 안팎의 지지율을 이번 3차 토론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확실한 그 범보수 진영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 뭐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각인을 시킬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선 이후에 어떤 범보수 진영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 차기 대선을 의 어떤 그 발판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할 거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제대로 지금 작동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전혀 뭐 기존의 어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왔던 국민의힘이 공격해왔던 그런 거에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김문수 후보가 하는 이야기도 뭐 옛날에 그 뭐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라든가 뭐 무슨 뭐 검사를 사칭했네 뭐 이미 수년 동안 울고 먹었던 거 다시 리바이벌하는 그건데 근데 개혁신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계속 이재명 후보의 어떤 약점을 찾아내고 좀 침소봉대하고 과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그 논란이 됐던 그 거북섬 윈드서핑장인가요? 예, 시연에 있는 웨이브 웨이브 파크. 그것도 사실 개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24일 밤에. 그래서 이슈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낸 그런 것들을 막 과장하고 왜곡해가지고 거세게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흥분해가지고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전혀 말 같지 않은 그런 공세는 그냥 아예 무시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웨이브 파크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반격을 꼭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실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을 토대로 해서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한 건지만 짚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 후보도 거북섬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올렸다가 그런 식으로 쌍따옴을 따서 올렸다가 이제 수정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웨이브 파크에 대한 사업을 유치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치적으로 자랑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후보가 쓰셨으니까요. 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그 사실을 왜곡해서 SNS에 포스팅을 하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이며 이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일단 물어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거북섬 사업에 대한 논란이나 그 거북섬 공실률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냐 아니냐 그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실제 이 논란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그 출발점이나 발단부터 짚어가기 시작한다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크게 말릴 이유는 없는 주제인 것 같다. 그렇죠. 예. 분류할 주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들을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앞으로 양측에서 아마 공방이 펼쳐질 텐데요. 충분히 대응 가능한 그런 주제라고 판단이 되는데